자, 그 광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가족 여러분 내 이름도 불러줘 하시고 싶으시면은 그 유튜브 다시 보기 전체 본 클립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. 나 어느 동네 사는 누구다 이렇게 말이죠. 가급적이면 좀 본명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. 아, 또 이 비슷한 일이 저희가 또 다뤄본 기억이 나는데 네네네. 예, 이런 일이 있었네요. 네, 지난달 강원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던 전세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. 아마 영상이 있을 텐데요. 한 여성이 이제 버스에서 넘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. 네, 저쪽에 있습니다. 뒤에 검은 옷을 입고 이제 보라색 나옵니다. 목도리 하신 사람. 네, 미끄러지듯이 지금 막 뛰어가서 한 바퀴 굴러버립니다. 지금 아, 저렇게. 지금 저희가 약간 네. 좀 슬로우 모션인데 네. 아하. 원래는 훨씬 더 좀 속도가 빨랐었거든요. 예. 미끄러지듯이 좀 뛰다가 여기 내리막길이라고 해요. 그래서 아마 균형을 못 잡았던 모양입니다. 뒤에서 뛰다가 결국 균형을 잃고 한 바퀴 구르는 모습 지금 나옵니다. 차량이 멈추는 과정이었다고 하는데 일단 저 여성 병원으로 향했고 보상금을 놓고서 버스기사 측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자, 뭐 일단 뭐 얘기를 좀 더 이렇게 차근차근 해봐야겠지만 일단 영상만 보면 승객이 서둘러 하차를 하려다가 넘어진 것 같은데 자, 왜 버스 기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지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보죠. 그걸로 되겠나? 아하, 이게 무슨 소리죠? 지금 아마도 지금 조금 전에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분이 버스가 승차하기 전에 내리다가 넘어졌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이고요. 예. 이 버스 기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운전하는 버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다친 상황이 되니까 치료비 포함해서 20만 원으로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, 성의 표시는 했군요. 네, 그러니까 이제 저 넘어진 승객분이 아니 그거 가지고 되겠냐 하면서 보험 접수를 요구를 했다라는 주장입니다. 근데 버스비 기사분께서는 뭐 치료비하고 20만 원 주겠다라는 건 충분히 도의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승객이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. 사고 이후에 피해자하고 통화를 해서 아프시면 먼저 병원부터 가세요라고 치료비는 제가 다 내드리겠다 했는데 이 승객이 한의원에 갔다면서 한의원 의사가 보험 처리를 건강보험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교통사고보험으로 할 것이냐 이걸 먼저 정하고 다시 오라 이렇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.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채팅창에 의견을 좀 남겨주세요. 뭐 일단 지금 의견 주시는 분들은 약간 기사님 쪽에 입장을 두둔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, 양 변호사님 보통 버스 타면요 정차하기 전까진 시내버스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주지 않나요? 뭐 일어나지 말라고 아예 하죠. 가급적이 아니라 시내버스는 그런 안내 방송이 나오고요. 실제로 또 이 버스에서도 그걸 가지고도 다툼이 있습니다. 운전기사분은 자신도 그런 안내 방송을 했다라고 하고 이 피해를 주장하는 쪽 승객 쪽에서는 못 들었다라는 건데 좀 전에 확인해 보신 게 이제 버스 내 CCTV인데 거기 음성 녹음은 안 된대요. 그러니까 버스 기사분은 또 다른 증인들 그러니까 다른 승객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못 들었다라고 진실 게임이 여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네. 이 와중에 이 버스가 정차하려고 했던 곳이 애초 목적지가 아니라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. 아니 기사님 저 어디 가는 길이면 어디다 내려주세요.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. 그 경우였다면서요. 사실 시내버스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고속버스였는데 좀 그런 부탁을 좀 들어주셨던 이게 전세 상황이었던 것 버스였지 같습니다. 않습니까? 강원도에서 서울 강남에 있는 고속터미널로 그렇죠. 가던 길이었는데 아까 저 승객이 양재역에 좀 내려주세요라고 했던 겁니다. 그래서 그 부근에 있는 정류장으로 가던 길이었고 버스기사는 굳이 복잡한데 내가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들렀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좀 억울해하는 상황입니다. 자, 교수님. 일단 그럼 사고 원인은 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글쎄 지금 이제 블랙박스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거기에 이제 이분이 일어서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 다른 승객들이 앞으로 쏠리는 그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. 그렇죠. 지금 이제 보시면 저분이 이렇게 쓰러지실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러네요. 네, 급정거는 현재 없었다라고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버스 기사 이분 역시 차량에 보조 브레이크 장치가 이제 그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차가 앞으로 쏠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이제 보셨습니다만 그쪽이 약간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예. 해당 승객이 본인이 이제 중심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이제 이 광경을 보시는 많은 기사분들 이제
저 버스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절대로 저렇게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아마 생각을 갖다가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내리는 데만 정차를 해서 하지 저렇게 뭔가 선의를 베풀었다가 이게 문제가 되면 그거는 나중에 어떤 그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일단 뭐 저희도 확실한 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영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여성분이 앞으로 이렇게 몸이 넘어질 때 다른 승객들의 어떤 몸의 쏠림은 일단 화면상으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자, 백 변호사님. 네. 그럼 이제 이 기사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? 사실 버스 기사분이 여기서 뭔가 본인이 할 거는 별로 없고요. 이제 만약에 피해 승객이 신고를 만약에 한다면 수사를 해야겠죠. 근데 일단은 이 버스 기사분께서는 이 승객한테 신고를 해달라. 합의가 안 되니까 신고를 해달라. 그럼 내가 직결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뭐 이거는 이제 기사분께서 직결 심판을 받겠다고 받는 건 아니고요. 일단은 예. 일단 직결 심판이라는 건 이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만한 사건에서 원래 우리는 검찰이 기소하죠. 예. 근데 경찰서장이 바로 법원을 넘길 수 있는 기소독점죄의 예외입니다. 그러니까 아주 이제 경미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절차인데 만약에 이 버스 기사분께 전혀 과실이 없다. 그럼 이제 뭐 이제 직결 심판이라는 아무 처벌도 안 받는 것이고요. 이제 그거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이 상황만 가지고 저희가 무조건 단언해서 이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버스 기사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묻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이 저도 약간은 좀 공감이 가는 것이 저희가 지난해 이 유사한 사건 좀 다루었던 게 양 변호사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버스가 이렇게 우회전을 하는데요. 뒷좌석에 어떤 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여성분이 우회전하다가 몸을 이렇게 확 해서 굴렀거든요. 예. 그게 직결 심판에 넘어갔는데 무죄 나왔어요. 예. 근데 저는 그런 우리가 교통사고 관련된 부분을 따지는 방법이 우리가 좀 잘못되어 있다고 평소에도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무죄가 나왔다고 했지만 무죄가 나왔다는 얘기는 재판에 넘겨졌다는 얘기잖아요. 기본적으로. 그렇죠.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다는 게 한 번이 됐건 두 번이 됐든지 간에 그런 문제로 재판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고 맞습니다. 이 일도 빼앗기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뭐 차량 운전하시고 사고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. 분명히 내가 굉장히 잘못한 게 없어 보여도 100% 상대방 과실로 인정받는 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힘들어요. 어찌됐든지 간에 조그만 거라도 좀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과실이 사람이 다쳤다 아니면 차량이 부서졌다 하면 일단은 거의 과실이 있다라고 보고 거기서 나누는 게 좀 원칙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와 생각에 따졌을 때도 백 변호사도 그랬지만 사실 저거를 버스 기사분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하면서도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떤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화 자체가 조금 너무 일단 과실 쪽을 보고 가는 쪽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. 예.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은 뭐 일단은 그냥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만 듣고 판단을 하신 거 보면 일단 좀 일방적인 좀 분위기로 좀 가고 있네요.